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멘토 진짜 취준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자소서 작성 예시와 함께 뽑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자소서가 곧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소서고, 그런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도 지난번 샘플 자소서처럼 수정하고 싶다, 내 자소서 다 바꿔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직무 분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궁금한 상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직무 분석 예시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직무 분석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 직무에서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내려면 여러분들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 일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말 그대로 대부분의 직장인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 그 일에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학생들은 영업직을 뽑는 공고가 올라오면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제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특별한 끼가 있거나 인기가 아주 많지 않았거든요. 와 같은 말을 해요. 과연 직무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똑같은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영업 직무는 하루 종일 판매만 할까요? 저 역시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업 직무를 생각할 때 고객한테 제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는 왼쪽의 이미지만 떠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여러분이 영업 직무로 입사하게 되면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이 그림처럼 고객만 보고 있을까요?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전부 이 그림처럼 일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살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끼 많고 외향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하겠지만 과연 그렇겠냐는 거죠. 지원하는 회사마다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대답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대리점 딜러, 텔레마케터 자리에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만약에 모든 영업직이 이 그림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하면 매출 분석, 시장 분석, 고객 분석은 누가 하고 상품 기획, 판매 전략 수립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시장 분석, 상품 기획, 전략 수립도 해야 한다면 외향적인 성격만 어필하고 있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닐 거라는 거죠. 둘째, 현직자한테 들어보니까 진짜 그 일을 하게 되면 한시도 빠짐없이 고객 만나서 상품 파는 일밖에 안 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회사에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반복하고 있을까요? 셋째, 현직자가 10년 뒤에도 매일 8시간씩 1년 내내 이 그림의 일밖에 안 한다고 했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단순히 외향적인 성격만 가지고 승부 봐서는 안 되죠. 그런 직무가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담당자들은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와 자기 발전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퇴사를 많이 할 테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객을 만나는 사람이 성과가 좋을 테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남들 다 둥글둥글한 성격, 외향적인 성격만 운운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른 무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맡게 된다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의 일 외에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게 직무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일을 대상으로 삼아 함께 직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직무 분석의 1단계, 그 직무에 주어진 업무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한다입니다. 사회에 나가보지 않은 여러분들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요. 지원하는 직무는 생각하고 있는 특정한 일 외에도 수많은 다른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파트너의 일을 생각했을 때 가장 처음 음료 주문을 받는 것과 음료를 제조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스타벅스 매장 내부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것, 컵과 컵홀더, 빨대들을 보충하는 것, 빵과 음료들이 있는 냉장고 진열을 바로잡는 것,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 등등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 대수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상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니 스타벅스 매장에는 에어컨, 조명들도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들도 있습니다. 최소 고장이라도 나면 누군가는 직접 고치진 못하더라도 사람을 부르는 일까지는 해야겠죠.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출력물도 누군가는 신경을 써서 바꿔줘야 할 겁니다. 장비들은 TV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음료를 제조할 때 쓰이는 수많은 기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화장실도 있죠. 누군가는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이뿐일까요? 음료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빵, 케이크 같은 상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고를 파악하여 미리미리 주문도 해줘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역량들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스타벅스 파트너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을까? 스타벅스 파트너 일을 하고 있는 선배 직원은 후배 직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할까? 생각해보는 것인데요. 1단계를 거치면서 친절 외에도 다른 역량들이나 태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취준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우선 저는 책임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냉장고가 비든 화장실이 더러워지든 빨대가 다 떨어지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손님이나 상급자가 얘기할 때가 되어서야 움직일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죠.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서비스 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움직일 거예요. 꼼꼼함, 철두철미함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하다면 이것저것 놓치는 게 많을 수 있겠죠. 재고 관리를 잘 못해서 재료들이 떨어지기 이전에 미리미리 주문해두지 못한다면 일 잘한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적극성,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든지 와이파이가 동작을 안 한다든지 천장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등등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직원의 태도에 따라서 문제 해결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직원은 그건 안 배웠어, 매뉴얼이 없는 일이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에 어떤 직원은 근처의 동네 설비업자 번호라도 찾아 전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자 할 겁니다. 물론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 전화하면 본사에서 해결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매뉴얼화도 되어 있겠지만 적극성에 따라 문제 해결 속도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기사님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누구는 필요한 전화번호를 단번에 파악하고 용건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해서 5분 만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는 반면에 누구는 전화 울렁증이 있어서 1분이 아까운 시간에 전화 거는 데까지 10분 이상 걸리거나 답답하게 이메일을 보내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의 입장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2단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생각해보기예요. 관리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과 하위 조직의 관리를 도맡는다는 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매출 진작을 위해 애쓰는 동시에 부하 직원들 간의 업무 배분을 조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조직 문화, 근무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스타벅스 파트너 업무의 경우 우선 매출 향상 측면에서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의 여러 상품군별 매출 규모, 우리 매장 방문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소비 패턴, 방문 고객 피드백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가 쉬워질 테니까요. 물론 마케팅 전략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는 기획 능력, 창의력, 추진력 등이 중요할 수 있겠네요.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우선 스타벅스 파트너 업무가 손님을 상대하는 일인데다가 그 외에도 챙겨야 할 일들이 정말 많으니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청소, 정리정돈 같은 일들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일하는 신용만 하며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 쉬운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실히 맡은 바를 다하려는 직원들과 그렇지 않고 일하는 척만 하는 직원들의 관계가 나빠져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겠죠. 따라서 상급자는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하고 직원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성실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일을 다른 이에게 미루려고만 하는 직원을 바로잡는 냉철함, 모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 태도, 합리적인 업무 배분을 생각해내는 사고력 등 여러 자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상급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나는 신입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건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소서, 면접의 단골 문항으로 5년 뒤, 10년 뒤 포부 또는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것들이 나오죠. 기업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상급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고 나면 이런 질문들에도 굉장히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짜 취준이 알려주는 직무 분석 방법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자소서 면접에서 무엇을 어필할지 결정하기 위함이고요. 직무 분석의 1단계는 해당 직무를 맡았을 때 요구되는 업무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보는 것, 2단계는 1단계에서 작성한 여러 업무를 잘해내는 데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생각해보는 것, 3단계는 더 나아가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태도를 생각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 오늘 스타벅스
스타벅스 파트너라는 특정 직무를 분석해봤는데 스타벅스 파트너는 단순히 직무 분석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고른 하나의 에이스였을 뿐 이 직무에 지원할 때 참고하라는 생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매장별 매출 분석과 마케팅 전략 수립은 스타벅스 파트너에게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라 본사의 업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해본 직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자소서 면접 멘트의 작성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럼 안녕.